통장 말고 저 열쇠부터 찾아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어머니는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정신없이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평생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다정한 말 한마디 못했고 돈 이야기만 나오면 늘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족끼리도 정이 깊은 집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는 아버지와 많이 부딪혔습니다. 젊을 때 사업 실패하고 술만 드시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도 속은 힘들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힘들면 가족을 더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갑자기 제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정말 마지막 힘을 짜내듯 숨을 몰아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통장. 저는 급히 몸을 숙였습니다.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장 말고.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꺼낸 건 낡은 열쇠 하나였습니다. 작고 오래된 은색 열쇠였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그 열쇠를 놓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창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대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오열하셨고 동생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했습니다. 슬픔보다 묘한 불안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 마지막 순간에 통장이 아니라 열쇠를 이야기한 걸까? 장례식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 와서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지. 자식들 키우느라 힘드셨을 거야.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그 열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형님 아직도 그 창고 안 치웠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창고요? 작은아버지는 잠시 당황하더니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다. 별거 아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얼굴이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밤, 저는 결국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창고가 어디예요? 그러자 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망설임이 섞인 얼굴 말입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열쇠, 아직 있니? 저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무언가가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어머니가 끝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실 너희 아버지는 그 말을 하려는 순간 밖에서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늦은 밤이었습니다. 모두 놀라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쇠 찾았습니까?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동생은 겁먹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숨겨왔던 충격적인 비밀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현관문 밖에서 들려온 낯선 남자 목소리에 모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열쇠 찾았습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밖을 봤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중년 남자 한 명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조금만 열고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러자 남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열쇠를 찾으면 꼭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형수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급히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너희 아버지랑 같이 일하던 사람이야.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창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자마자 누군가 열쇠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가보셔야 합니다. 고인도 그걸 원하셨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는 건데요? 그러자 남자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평생 숨기신 겁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끝까지 숨기고 갔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무슨 삶을 살았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저와 동생 그리고 어머니는 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갔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낡은 공장지대 근처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철문 하나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녹슨 철문 위에는 희미하게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철컥. 오래된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묵은 먼지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남자가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창고 안에는 돈도 보석도 없었습니다. 대신 낡은 상자들이 천장 가까이까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 한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자 하나를 열어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권의 통장과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제 이름과 동생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놀란 얼굴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년 동안 조금씩 입금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10,000원, 30,000원, 50,000원. 정말 작은 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짜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대학 등록금 못 낼 뻔했던 시기, 동생 군대 가기 전, 어머니 병원 수술했을 때까지 그 모든 시기에 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넣은 거야? 그러자 남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은 평생 가족 몰래 돈을 모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가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술만 마시고 화만 내고 돈도 못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몰래 가족 뒤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생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말을 안 했어? 그러자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형님은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가 창고 한쪽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저와 동생은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엄마 왜 그래? 그런데 어머니는 벽에 걸린 사진 하나를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와 처음 보는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 누구야? 그러자 어머니가 끝내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누나야. 그 순간 창고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나? 우린 평생 형제 둘뿐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숨겨온 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생은 충격받은 얼굴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역시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 때문에 죽었다. 그 순간 창고 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동생도 충격받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어머니는 사진을 붙잡은 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나요? 우리에겐 누나가 있었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다. 그 말이 너무 낯설게 들렸습니다. 저는 평생 우리 가족은 내 식구였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와 동생,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겐 숨겨진 가족이 한 명 더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누나는 아주 어릴 때 죽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창고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너희 아버지 사업이 처음 망했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의 첫 실패였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는 집안에서 거의 금기처럼 묻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말을 안 했고 어머니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 진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고 전기랑 가스도 끊겼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갑자기 아팠다.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폐렴이었다. 빨리 큰 병원 가야 했는데 어머니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옆에 있던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이 병원비 구하려고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돈을 안 빌려줬습니다. 이미 다 망한 사람 취급이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혼자 무너졌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결국 병원 늦게 갔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진 속 어린 여자아이를 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동생도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그 말에 어머니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평생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벽에 붙은 사진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사진 속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웃음 이후 다시는 제대로 웃지 못했을지도 몰랐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그 안에는 낡은 공책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도 미안하다. 그 한 문장이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쓴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딸 병원비를 못 구했다. 아내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애들만은 굶기지 말아야 한다. 나는 자격 없는 아버지다. 그 글씨들이 눈물 자국에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원망했던 사람이 혼자 저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동생도 공책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혼자 다 안고 살았다고? 그 순간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돈에 집착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좋아한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딸을 잃었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술 마시고 욕 먹으면서도 몰래 통장에 돈을 넣었습니다. 자식들만큼은 절대 그런 일을 겪게 하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 순간 창고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걸 아직도. 저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주 작은 분홍색 머리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신발 한 짝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딸을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상자 아래에서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 아버지가 죽기 전에 꼭 읽게 하라고 했던 거다. 창고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첫 문장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아, 나는 평생 내가 나처럼 살까봐 무서웠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다리가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동생도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형.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편지 속 글씨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숨을 고르며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안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지 속 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너희 누나를 잃은 날부터 나는 매일이 벌 같았다.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을 감싼 채 울고 있었고 동생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편지를 읽었습니다. 병원비만 있었어도, 조금만 더 빨랐어도 그 애는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셨고, 그래서 화를 냈고, 그래서 더 독하게 돈을 모았던 것입니다. 편지에는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계속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배고픈 얼굴 하는 게 제일 무서웠다. 그래서 새벽마다 일 나갔다. 몸 망가져도 무서운 건 돈 없는 거였다. 그 순간 창고 안구석에 놓인 낡은 작업복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기름때 묻은 장갑, 찢어진 작업화, 그리고 피 묻은 붕대까지. 아버지는 가족 몰래 위험한 공사장 일까지 했던 것입니다. 저는 편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가족 힘들게 만든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너진 채로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동생이 갑자기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왜 말을 안 했는데? 그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습니다. 왜 혼자 다 숨기고 살았냐고. 그 순간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자식들 앞에서 무너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다. 그 말이 너무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거기에는 통장 비밀번호와 함께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너희 어머니 먼저 써라. 그 순간 어머니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 왜 이제야?
어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사실 어머니도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술 마시는 남편, 화를 내는 남편, 표현 못하는 남편. 그런데 그 모든 뒤에 저런 죄책감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동생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진짜 우리 생각하고 살았네. 그 순간 창고 안에 있던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은 매달 꼭 아이 생일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누나 생일이 되면 아버지는 꼭 술을 마셨습니다. 우린 그저 또 화내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죽은 딸을 혼자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가 벽 한쪽을 보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저와 동생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벽에는 작은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달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날짜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누나 생일, 기일, 그리고 제 대학 등록금 납부일, 동생 군 입대일, 어머니 수술 날짜까지. 아버지는 가족 모든 일정을 혼자 기록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결국 편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은 결국 돌아가신 뒤에야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창고 가장 안쪽 구석에서 동생이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형, 이거 뭐야? 저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동생 손에는 오래된 계약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 첫 줄을 보는 순간 우리 가족은 또 한 번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수혜자 김어린이 병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창고 안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동생도 계약서를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어린이 병원에 후원하고 있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20년 넘게 말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돈 아끼는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반찬 하나에도 화내고 전기세 아깝다고 불 끄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몰래 병원 아이들을 위해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런 걸 했던 거야? 그 순간 어머니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너희 누나 때문이야.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 죽고 나서 너희 아버지가 제일 많이 한 말이 돈만 있었어도 살릴 수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딸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자기처럼 돈이 없어서 아이 잃는 부모가 없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동생도 결국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몰랐네. 그 말이 너무 슬프게 들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버지를 알려고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뚝뚝한 사람, 화만 내는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면서도 가족만큼은 지키려고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창고 안쪽 구석에서 작은 철제 상자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상자는 낡아 있었고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아기 신발, 낡은 머리핀,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웃고 있었고 저와 동생도 아주 어렸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우리가 처음 보는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누나였습니다.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 그 아이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상자 맨 아래에는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잡음이 들리더니 곧 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혹시 이걸 듣고 있다면. 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나는 아마 없겠지. 아버지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동생도 얼굴을 감싼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녹음 속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좋은 남편도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다. 그래도 잠시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만은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아주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통장보다 남는 건 가족이다. 그 순간 창고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평생 미워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야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그 말이 너무 늦게 도착한 것 같아 더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동생은 술을 줄이기 시작했고 저도 아들에게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누나 사진 앞에 꽃을 놓으셨고 아버지 제삿날이면 우리는 꼭 병원에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끔 혼자 창고 열쇠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낡은 쇠 조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열쇠는 아버지가 평생 숨겨왔던 사랑과 죄책감, 그리고 끝내하지 못했던 미안하다는 말이 들어있던 열쇠였습니다.